조란 맘다니 후보가 뉴욕시장에 당선되면서 월가 금융기업 사이에 큰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고소득층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 공약을 둘러싼 금융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시장 선거에 이어 뉴저지와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가운데 현 경제정책에 대한 불만과 생활비 부담이 가장 큰 투표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정부 셧다운이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하면서 금요일부터 전국 주요 공항 40여 곳의 항공편 운항이 10% 감축될 전망입니다. 어제 켄터키주 루이빌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UPS 화물기 사고로 11명이 숨졌습니다. 실종자 수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 전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올해 첫 주택구매자의 비율이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첫 주택구매자의 평균 나이는 40세로 집계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변치 않는 신념과 열정. 리차드 호프만. Life is full of trouble. Whenever you need my help, I will be there. 신념을 실천하는 사람을 믿습니다. UCLA 법대 1250만 불 초대형 승소 천재그룹 멘사 회원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5일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관세가 적법한지를 결정할 연방대법원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관세 정책에 대한 미 사법부의 최종 판단인 만큼 막대한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는데요.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관세의 적법성을 따지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심리는 현지 시간 5일 오전 10시에 시작됐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과 민주당이 우위에 있는 12개 주의 변호사들과 정부 측 변호사들이 출석해 구두 변론에 나섰습니다. It's the power to regulate foreign commerce. These are regulatory tariffs. 핵심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비상경제 권한법을 이용해 관세를 부과한 것이 과연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이 법은 1977년 제정돼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할 여러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수입 규제 권한입니다. 이를 이용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 적자가 국가 안보와 경제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며 상호관세 방침을 밝혔는데 첫 심리에선 이 논리가 적법한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Can you point to any other place in the code or any other time in history where that phrase, together regulate importation, has been used to confer tariff imposing authority? I think our argument goes a bit further than that as an interpretive matter because if you look at that history, the history of Could you delegation. just answer the justice's question? 또 다른 쟁점은 관세 부과가 이른바 중대 문제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인데 원고 측은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주요 경제 정책을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시행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권한이라면 애당초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만큼 이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리입니다. 앞서 나온 1, 2심에선 비상 권한을 이용해 관세를 부과한 건 불법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 대법원은 보수 6, 진보 3으로 보수가 우위에 있는 구도이기 때문에 판결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글을 올려 이번 심리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로 패할 경우 다른 나라에 대해 사실상 무방비 상태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3심은 통상 6개월 정도 걸리지만 이번엔 결론이 좀 더 빠르게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만약 대법원이 불법이라고 판결한다면 그동안 단행된 관세 정책에 큰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패소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등 다른 법적 대안을 사용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해 관세 정책에 완벽한 제동을 거는 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뉴욕 새 시장의 이민자 출신 무슬림 34살 조란 맘다니 후보가 역대 최연소로 당선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맘다니만은 안 된다며 견제했지만 맘다니 돌풍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뉴욕에서 나세웅 특파원입니다. 첫 무슬림 뉴욕 시장이 탄생했습니다. 우간다 태생 인도계 이주민인 34살 조란 맘다니. 그는 승리 연설에서 새로운 정치 세대의 탄생을 선언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겨눴습니다. Donald Trump,
Since I know you're watching, to get to any of us, you will have to get through all of us. 작년 10월 처음 캠프를 꾸렸을 때까지만 해도 무명에 가까웠습니다. 가장 부유한 도시에서 노동자들이 생활고로 쫓겨나는 역설을 해결하겠다며 뉴욕의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임대료 동결, 무상 보육 같은 복지 공약을 내세우면서 치솟는 물가에 지친 젊은 유권자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I think the number one thing is affordability. It's getting harder and harder for people to live and stay in the city. 무슬림 정체성을 드러내고 트럼프의 이민자 추방을 비판하는 그의 약진에 트럼프는 맘다니가 당선되면 뉴욕 예산 지원을 끊겠다고 협박했지만 시민들은 오히려 맘다니 돌풍을 부채질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with Zoran you have an actual person who's willing to, stand up to that. 이제 미국 사회는 34살의 젊은 시장이 미국 최대 규모의 도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면서도 트럼프 행정부에 맞서는 상징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임기 첫 평가와도 같은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체면을 구겼습니다. 뉴욕과 동시에 치러진 버지니아와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도 반 트럼프 메시지를 내세운 민주당이 모두 승리했습니다. 반이민 정책, 관세 전쟁을 벌인 트럼프에 대한 심판 여론이 결집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조란 맘다니의 뉴욕시장 당선 소식에 월가의 금융기업들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칭 사회주의자 조란 맘다니는 연소득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고소득층에게 2%의 추가 소득세를 부과하고 법인세를 기존 7.25%에서 11.5%로 인상하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에 뉴욕 금융계는 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인재 유출이 불가피하다며 우려를 제기했고 고위 인사들은 세계 금융 중심지의 시장으로 사회주의자가 선출된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일부 금융기업들은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법인세가 없는 텍사스주가 새로운 금융허브로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뉴욕 금융계가 맘다니의 당선을 받아들이고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의 향방을 가늠할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했습니다. 뉴욕시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조란 맘다니 후보가 큰 표차로 당선됐고 뉴저지와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도 각각 마이키 셰릴과 에비게일 스펜버거 후보가 잇따라 승리했습니다. 특히 맘다니 후보는 뉴욕 최초의 무슬림 시장이자 역대 가장 젊은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뉴저지는 이번 승리로 3번 연속 민주당이 주지사직을 차지했으며 버지니아의 스펜버거 후보는 주 역사상 첫 여성 주지사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출구조사에서는 유권자 절반 가까이가 현재 경제정책에 불만을 보였고 생활비 부담이 가장 큰 투표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민주당 후보들의 서민 중심 공약과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견제 심리가 승리를 이끈 주요 요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둔 민심의 경고 등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어제 주요 지역 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한 원인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장기화하는 연방정부 셧다운을 지목했습니다. 셧다운의 원인은 민주당에 있다며 이들을 나라를 망치는 세력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LA에서 박윤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백악관에서 공화당 상원 의원들과 만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버지니아 주지사와 뉴저지 주지사, 뉴욕시장까지 주요 지역에서 공화당이 전패한 결과를 두고 애초부터 민주당 성향이 강한 지역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선거 패배의 주 원인으로는 연방정부 셧다운을 지목했습니다. If you read the pollsters, the shutdown was a big factor, negative for the Republicans, and that was a big factor. 트럼프 2기 행정부 첫 해 치러진 선거인 만큼 그동안 국정 운영에 대한 유권자들의 비판적인 평가가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오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무엇보다 셧다운을 주도한 세력은 야당이라며 민주당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정부 임시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된 연방정부 셧다운은 36일째 이어지며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연방정부 자금 집행 중단으로 공무원들의 급여 지급이 끊기고 저소득층 수백만 명에 대한 식료품 지원이 축소되는 등 셧다운의 여파는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셧다운 문제를 두고 야당에 일방적인 협조를 요구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해서라도 예산안을 통과시킬 것을 공화당에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야 합의로 예산안을 처리하는 상원의 관례를 무시하겠다는 것인 만큼 실제 추진된다면 민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박인수입니다. 어제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특별 선거에서 주민 발의안 50이 가결됐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추진한 선거구 재조정안인 주민 발의안 50은 공화당의 텍사스 선거구 재편에 대한 대응책으로 어제 64%가 넘는 득표율로 통과됐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민주당은 2026년 중간선거에서 최대 5석의 연방 하원 의석을 추가로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새롭게 조정된 선거구는 2030년까지 적용됩니다. People from all ove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tribute their voices and their support for this initiative. We stood tall and we stood firm in response to Donald Trump's recklessness. And tonight, after poking the bear, this bear roared with an unprecedented turnout in a special election with an extraordinary result. 트럼프 대통령은 조작이라며 강력히 반발했고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의원들은 특정 인종 집단의 투표권을 강화하기 위한 발의안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ommunity members throughout the state of California have spent tens of thousands of hours pouring input into the shaping of these districts, and in one fell swoop, political insiders grabbed the power away from the people. 한편 이번 주민 발의안 통과는 2026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연방 하원의 권력 균형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하면서 항공 운항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션 더피 교통부 장관은 오늘 전국 40개 주요 공항의 항공편 운항을 오는 금요일부터 약 10%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더피 장관은 이번 결정을 예방적 조치라고 설명하며 상황에 따라 추가 감축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감축 대상 공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하루 3,500편에서 4,000편가량의 항공편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셧다운 장기화로 항공 관제사들이 2차례 급여를 받지 못한 채 근무 중이며 이로 인해 전국 공항 곳곳에서 항공편 지연과 취소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닉 다니엘스 전미 항공교통관제사 협회장은 이번 셧다운의 여파로 항공관제 인력 공백을 메우는데 수주가 걸릴 수 있다며 심각한 항공대 혼란 사태를 우려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의 여파로 항공편 지연과 취소 사례가 잇따르면서 여행객들에게도 주의가 당부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공항 출발 전 항공사 앱을 통해 운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연방항공청 웹사이트에서 공항 지연 상황을 조회해 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비행기가 지연될 경우 미국 항공사는 현금 보상이나 숙박 또는 식사비를 제공할 의무가 없지만 취소됐을 경우에는 재예약과 환불이 가능합니다. 항공편이 취소됐을 경우 공항 서비스 데스크나 항공사 예약센터에서 추가 비용 없이 해당 항공사의 대체 항공편으로 재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항으로 다른 이동 수단을 찾았거나 여행을 취소할 경우 환불 불가 항공권이라도 환불을 요청할 수 있고 수화물 요금과 좌석 업그레이드 비용 등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항공사별 정책이 다를 수 있어 연방교통부 홈페이지에서 각 항공사의 보상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제 켄터키주 루이빌 국제공항에서 이륙 직후 폭발한 UPS 화물기 사고로 현재까지 최소 11명이 숨졌습니다. 앤디 배셔 주지사는 이번 사고로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15명이 부상을 입었고 실종자 수색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 저녁에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I'm declaring a state of emergency to help us deal with this plane crash. It allows us to move resources more quickly through emergency management and the Kentucky National Guard.
It allows state resources to be used also through our agencies to be readily available, including disaster resource management, expenses related to response, and more, as well as reimbursement. 사고 당시 화물기는 이륙 직후 왼쪽 엔진에서 화염이 발생했고 고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속도가 떨어지면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특히 화물기 특성상 약 3만 8천 갤런의 연료를 싣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져 폭발 이후 화염 규모가 더욱 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사고 지점이 활주로 인근 석유 재활용 업체 등이 모여있는 사업장과 가까워 지상 건물 피해도 함께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이번 사고로 루이빌 공항 내 UPS 허브 운영이 중단돼 물류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사고 지역 인근 주민들에게는 대피령과 함께 접근 제한 조치가 내려졌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에서 올해 첫 주택 구매자의 비율이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전미부동산협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6월까지 1년간 전체 주택 구매자 가운데 첫 구매자는 21%에 불과했으며 이는 1981년 이후 평균치인 38%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첫 주택 구매자의 평균 나이도 40세로 치솟으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협회는 기존 주택 보유자들이 높은 계약금이나 현금 일시불 거래로 시장을 주도하면서 신규 구매자들이 내 집 마련에 갈수록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치솟는 주택 가격과 생활비 부담이 세입자들의 주택 소유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자산 격차와 빈부 격차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주말 북극발 한파가 몰려오면서 미 중서부 지역은 올 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맞을 전망입니다. 기상학자들은 북극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로키 산맥 동쪽 대부분 지역으로 확산되며 주말에는 평년보다 10도에서 15도 이상 낮은 기온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미네소타와 다코타, 위스콘신 등 중서부 지역은 토요일부터 기온이 3도에서 4도 안팎으로 떨어지고 곳곳에 비나 눈이 섞인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요일에는 추위가 전국으로 확대돼 오하이오와 테네시 밸리 지역은 평년보다 15도 이상 낮은 기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월요일 아침에는 텍사스와 내슈빌, 애틀란타 등 남부 일부 지역에서도 영하권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이며 이번 한파는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질 전망으로 짧지만 강한 추위에 각별한 주의가 당부됐습니다. 일본은 지금 곰 때문에 골칩니다. 동면전 먹이를 구하려고 민가 주변까지 내려와 사람을 해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너무 많은 곰들이 내려오는 통에 지자체가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자 자위대까지 긴급 투입됐습니다. 도쿄에서 신지영 특파원입니다. 자동문이 열리자 검은 짐승이 뛰어들어옵니다. 곰입니다. 당황한 듯 여기저기 부딪히더니 다시 혼비백산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도심 하천에서 물살을 가르며 유유히 헤엄치고 도로를 질주하는 짐승 역시 모두 곰입니다. 원래도 곰으로 인해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른 일본이지만 올해는 양상이 사뭇 다릅니다.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도 옛말. 흉년으로 도토리 등 곰의 먹이가 되는 나무 열매가 심각하게 부족해지자 마을까지 거침없이 드나들게 된 겁니다. 지난 6개월간 곰에 의한 인명피해만 200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12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추세라면 역대 최악의 인명피해를 기록하는 해가 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곰이 출몰하는 지역에선 공원이 폐쇄되고 휴교령이 내려지는 등 생활 속 불편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 가게는 곰 출입을 막기 위해 자동문마저 걸어 잠갔습니다. 今のクマは人間が持っている以上に手足が器用なのでちょっと不便だけどまず安心を一番に考えてもらえれば。 곰 퇴치를 위한 방울과 스프레이가 불티나게 팔리고 빈 페트병을 구기는 소리가 효과적이라는 속설까지 공유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재난에 가까운 곰 사태, 일본 정부는 아키타현에 이례적으로 자위대를 투입했습니다. 北県内においては危機的な状況であると認識しております。
お役に立てるようにですね、本日からですね、いろいろなニーズを踏まえながら 곰은 통상적으로 11월 말에서 12월 중순이면 겨울잠에 듭니다. 하지만 동면전 활동이 활발해지는 데다 온난화로 동면 시점마저 늦춰지면서 피해가 더욱 커질 거란 경고도 나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신지영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무기 시험 준비를 공식 지시하면서 미국과 러시아 간의 핵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 시험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지 엿새 만인데요. 같은 날 미국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단행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지 시간 5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외무부와 국방부 등 관련 기관에 핵무기 시험 준비 제안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있었던 미국의 핵무기 시험 재개 발표는 심각한 문제라며 러시아도 필요하다면 핵실험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같은 날 미국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니트맨3를 시험 발사했습니다. 실탄두는 장착되지 않았지만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약 6,700km를 비행해 마셜 제도 인근 해상에 떨어졌고요. 미군은 정상적인 작전 태세 점검용이라고 설명했고 러시아는 미국으로부터 발사 계획을 사전에 통보받았다고 밝혔지만 두 나라가 같은 날 핵무기 시험을 언급하고 움직이면서 냉전 이후 핵 배치 국면이 다시 펼쳐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첫 여성 대통령이 거리 한복판에서 남성 취객에게 성추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간 4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은 대통령 궁에서 교육부 청사로 걸어가던 중 한 남성이 뒤에서 접근해 신체를 만지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는데요. SNS에 공개된 영상에는 한 남성이 대통령 뒤편에서 다가와 목덜미에 입을 대고 상체를 더듬는 장면이 포착됐고 경호원이 급히 제지하는 모습도 함께 담겼습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 일은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여성들이 매일 겪는 현실이라며 모두를 위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클라라 부르가다 멕시코시티 시장은 피의자가 체포돼 법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독일 아헨 지방법원은 44살 전직 간호사에게 살인 10건과 살인 미수 27건을 유죄로 인정하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피고인의 평생 간호사 재취업을 금지했는데요. 이 간호사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 사이 병원에서 근무하며 고령의 환자들에게 사형 집행 시 투여하는 미다졸람 등 진정제와 마취제, 진통제를 과다 투여해 10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 야간 근무 중 환자들을 재운 뒤 방치했다고 밝혔는데요. 피고인은 잠이 최고의 약이라고 생각했을 뿐 약물이 그렇게 치명적일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살인이라며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영국 축구의 살아있는 전설 데이비드 베컴이 찰스 3세 국왕으로부터 기사자귀를 받았습니다. 현지 시간 4일 영국 윈저성에서 열린 수훈식에서 베컴은 스포츠와 자선 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의 호칭을 공식적으로 부여받았는데요. 베컴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레알 마드리드 등 유럽의 명문 구단에서 활약하며 세계적인 축구 스타로 자리 잡았고 은퇴 이후에는 유니세프 친선 대사로 활동하며 위기에 처한 아동들을 돕는 데 앞장섰습니다. 수훈식에서는 현악 4중주가 넷플릭스 영화 K-팝 데몬헌터스의 히트곡 골든을 연주했는데요. 베컴의 부인 빅토리아가 과거 베컴을 골든볼이라 부르며 생긴 별명을 떠올리게 한 선곡이었습니다. 베컴은 기사자귀는 지금까지 내가 상상한 모든 것을 넘어선 영예라며 가족과 함께 이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어지고 있다. 내 손에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능성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전이 성공으로.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PC빌리티 PCB뱅크. 해마다 달라지는 메디케어.
너무 많은 보험사, 너무 많은 플랜들. 매년 결정하기에 너무 어려우시죠? 오랜 경험의 MJ보험이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약값 지원까지 한 곳에서 해결하세요. 나에게 꼭 맞는 메디케어.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메디케어 파트너 MJ보험 323-272-3388.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메디케어 플랜이 있다면 어떨까요? 나에게 익숙한 문화, 나에게 필요한 의료보험, 나에게 편안한 장소, 내가 사용하는 언어로 나를 배려해주는 곳, 그런 플랜이 있습니다. 클레버케어 헬스 플랜을 만나보십시오. 여러분의 웰빙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곳, 보다 풍요로운 삶을 원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메디케어 플랜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건강과 웰니스, 당신의 방식으로. 탁 트인 호수뷰의 아메리칸 시티 청라가 미주 분양을 시작합니다. 각종 쇼핑 및 편의시설과 중고교를 포함한 최고의 교육 환경. 이미 시작된 초대형 부동산 개발 소식과 끝없이 쏟아지는 개발 호재들. 강남까지 환승 없이 갈 수 있는 지하철 7호선역, 도보 3분 거리, 영종에서 청라, 여의도까지 연결되는 교통 인프라. 아메리칸 시티 청라 분양 문의 818-974-4989 818-974-4989. 그동안 아무것도 받은 적이 없다던 김건희 씨가 검진법사에게 샤넬 가방 2개를 받았다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6천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는 받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는데요. 보석 신문전 혐의를 일부 인정해 증거인멸 우려를 없애고 금액을 낮춰 혹시 모를 특가법 적용을 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변호인단이 김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2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씨는 특검 수사에서도 명품 수수 의혹을 부인했고 명품 목걸이와 명품백은 왜 받으신 겁니까? 지난 9월 첫 재판에서도 김 씨 측은 샤넬 가방 등 물건을 전달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 씨 측에게 가방과 목걸이를 전달했다고 재판에서 인정한 뒤에도 김 씨 측은 고가의 선물이 있었는지 인지하지 못했고 직접 받지도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해오다 돌연 가방 수수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하지만 대가성은 없었고 특검이 주장하는 통일교 현안 청탁도 대통령 직무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석 신문을 앞두고 금품 수수 사실을 일부 인정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청탁을 받지 않았다며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적용도 피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 변호인단은 처음에는 가방을 거절하였으나 전 씨의 설득에 이를 끝까지 거절하지 못한 잘못을 통감한다면서도 6천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선 여전히 받은 적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특검은 고가의 명품을 그냥 줄 리는 없지 않냐며 청탁이 있다고 볼 충분한 자료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결심 공판을 끝으로 김건희 씨 재판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르면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김건희 씨의 각종 의혹과 관련해 또 다른 남성이 등장했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이 김 씨의 증권 계좌를 관리했던 50대 남성 이모 씨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의 옛 휴대폰에서 이 남성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도 확보됐는데요. 특검은 두 사람이 가까운 관계였던 걸로 보고 범행 연관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이뤄지던 무렵 김건희 씨의 계좌를 관리했던 또 다른 인물이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특검은 50대 남성 이모 씨를 도이치 주가 조작 관련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2009년 말부터 2010년 9월까지인 도이치 주가 조작 1차 작전 시기에 1차 주포의 요청으로 대가를 약속받고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인위적으로 사들이며 주가 조작에 가담한 인물입니다. 이 씨는 주포를 통해 김건희 씨를 소개받았고 이후 김 씨의 DB증권 계좌를 관리했습니다. 2010년 5월경 이 씨가 관리하던 김건희 씨 계좌에서 통정 매매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확인됐지만 검찰은 이 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이어 주가 조작 세력의 계좌를 맡긴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시세 조정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금일 피의자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씨는 김건희 씨에게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연결해준 인물이기도 합니다. 앞서 특검은 건진법사의 법당을 압수수색하며 김건희 씨가 예전에 쓰던 휴대폰을 확보했는데 건진법사 전 씨는 사람들이 휴대폰을 오래 쓰면 애군을 처리해달라고 부탁하는데 김건희 씨가 애군을 떼어내기 위해 맡겼다고 한 바 있습니다. 해당 휴대폰엔 2013년 김 씨가 이 씨에게 거기가 어디냐고 묻더니 이 씨가 주소를 하나 보내면서 무당이라기보다 거의 로비스트라고 전성배 씨를 소개하는 등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들이 남아있었고 특검은 이를 바탕으로 두 사람이 가까운 관계였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조만간 이 씨를 불러 김건희 씨와의 친분을 토대로 범행에 관여한 정도를 들여다볼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한국 검찰이 쌍방울 그룹 계열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쌍방울이 북한에 건넨 돈이 투자용이라고 했던 대북 브로커 안부수 전 아태협 회장이 갑자기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이었다고 진술을 바꾼 과정에서 쌍방울 측에 금품 제공이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겁니다. 구승훈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에 있는 쌍방울그룹 계열사인 비비안.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TF가 이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쌍방울 직원의 횡령 및 배임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이번에 배임으로 입건되셨는데 그에 대한 입장?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대북 송금 사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던 2023년 3월 쌍방울 측이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게 증언을 바꾸는 대가로 오피스텔 등 금품을 줬다는 정황을 포착해 증거 확보에 나선 겁니다. 안부수 전 아태협 회장은 경기도와 쌍방울 그룹을 북한 고위 인사들과 이어준 대북 브로커로 김성태 전 회장 등과 공모해 북한의 대북 사업 로비 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전달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11월 처음 구속됐을 당시 수원지검 조사에서 쌍방울이 북한에 제공한 800만 달러의 성격에 대해 주가 상승 목적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4월부터 증언을 뒤집기 시작하며 김 전 회장과 같은 주장을 펼칩니다. 당시 재판에서 몸이 안 좋았다. 이제라도 진실을 이야기한다며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한 것이라고 번복한 겁니다. 고검은 쌍방울 측이 지난 2023년 3월 금품을 전달하기 시작한 뒤 안 전 회장의 진술이 바뀐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법무부도 수원지검 1313호 박상용 검사실 내부 영상 녹화실 및 창고라는 공간에서 진술 세미나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이화영, 김성태, 안부수 등이 수시로 함께 있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안 전 회장과 김 전 회장은 의혹 일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승훈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가족과 함께 행복한 땡스기빙 준비하고 계신가요? 풍성한 음식만큼 마음도 따뜻해지는 11월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즐길 때 우리 몸의 혈당도 함께 챙겨보면 어떨까요?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미국 성인 3명 중 1명은 전당뇨 상태며 이 중 80%는 자신이 위험군인지조차 모른 채 생활하고 있습니다. 혈당을 지키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첫째, 식사 전후 10분 걷기만으로도 혈당 상승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 작은 양을 천천히 여러 번 나눠 드세요. 셋째, 단 음식 대신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곁들이세요. 온 가족이 행복한 땡스기빙, 건강한 선택으로 오래 지켜가세요. 이 캠페인은 가족의 일상과 건강을 지키는 작은 루틴, 오메켄과 함께합니다.
이상으로 11월 5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